인생 박물관. 표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동그라미 모양들이 뭘 가리킬까요?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빨간색이 옷 모양 같기도 하고요. 좀 특이합니다. 작가는 김동식 님입니다. 주물공장에서 노동하며 2016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창작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13일의 김나무 등을 동시 출간하면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벌금 10,000원, 자살하러 가는 길에, 내향적인 홍위, 우주의 법정, 찰나를 사는 남자, 멍청한 악마, 복수심의 크기, 천사의 변장 등 해서 범상치 않은 제목들이 좀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몰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내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탐구한 글들이다. 인생 박물관. 구성은 25개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향적인 홍이, 인생 박물관, 친절한 그녀의 운수 좋은 날, 복수심의 크기, 천사의 변장 등등으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나중으로 패스하고 다른 책부터 읽을까를 살짝 망설이다가 바로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론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뻔하지 않은 새로움이 큰 장점이에요. 책을 이어서 읽다 보면 비슷한 느낌을 받는 책들이 한 번씩 생기는데 이런 발상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작가를 돋보이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상력이 더 펼쳐질지 궁금해지게 하네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인 듯 하면서 판타지가 섞이고 천사와 악마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요소가 곳곳에 들어가서 묘한 끌림을 줍니다. 인생의 조언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과제 때문에 요청한 인생의 조언 한 줄이 아빠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이 옆자리 사람들에게 번져서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장이 됩니다. 아빠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결정해서 아들에게 보내고 아들은 울먹입니다. 그 한 줄은 너를 위해 살아라. 그래도 괜찮다. 아빠도 너를 위해 사니까. 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 박물관은 민서가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을 통해 알게 된 꿈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곳에서 본인의 미래를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인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랍니다.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 실수로 자신을 다치게 했던 친구에게 꿈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친구는 기꺼이 응해줍니다. 박물관을 빠져나오지 못한 친구는 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민서는 친구를 위해 꿈속 인생 박물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는 민서가 죽을 뻔하지만 겨우 살아난 둘의 미래 운명은 너무 귀여웠습니다. 친절한 그녀의 운수 좋은 날은 진수이의 따뜻한 마음이 그야말로 빛을 발했어요. 곧 죽을 운명인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어지는 행운에 기분이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10,000원 상품권이 당첨되고 소개팅에서 멋진 남자에게 애프터를 받습니다. 게다가 승진 소식까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때 교통사고로 그만 의식을 잃고 맙니다. 본인이 행운아라고 믿었던 건 다 진수이가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파장이 된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에 만난 뱃사공 역시 생전에 만난 버스기사였는데 진수이의 친절한 인사에 감동했다고 하고 저승으로 가는 배에서 돌아가라고 그녀를 밀어냅니다.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이렇게나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천사의 변장은 제목 자체가 아주 기발합니다. 악마를 가장한 천사인 겁니다. 자살을 결심한 청년에게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 네가 죽으러 가는 길에 정체를 숨긴 천사가 나타나서 수작을 부릴 수 있으니 절대 속지 말고 성공하라고 합니다. 가는 길에 매표소 직원은 초코파이를 건네고 버스에 탄 수다스러운 아주머니는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주고 남의 차를 긁어서 욕먹고 있을 때 선뜻 나서준 아저씨는 차주에게 얼마를 건네며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테니 얼른 가라고 합니다. 살아야 하나 흔들리는 청년에게 나타난 악마는 그럴 줄 알았다고 비웃었지만 순간 천사의 모습으로 변해 청년을 향해 미소 지으며 사라집니다. 이들 단편소설은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일용직 가장, 음주운전에 딸과 아내를 잃고 살 의미를 찾지 못한 아빠,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 등 아픈 일을 겪은 이들이 많은데 서로의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을 일으키게 하고 나의 아픔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편을 보면서 울었다는 독자의 말에 작가는 본인도 울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쓰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읽는 이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렇게나 늦게 답글을 달아 죄송합니다. 그날 달아주신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글에서는 친구의 얘기라고 했지만 죽고 싶었던 건 저였습니다. 그때 저는 주변에서 어떤 위로를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잘 못하는 사람은 위로를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나 봅니다. 그냥 올린 고민글도 사실은 친구의 위로가 너무 짜증나서 소리 지르고 뛰쳐나온 뒤에 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데 어쩜 그리 쉽게들 힘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기에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상한 쪽이란 건 알고 있었으니까 답글이 달리더라도 제가 이상한 게 맞는다는 답글 쪽으로 달릴 줄 알았습니다. 위로를 꼬아들을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제가 주변의 위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님께서 달아주신 답글은 의외였습니다. 공감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용서하는 위로란 건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가만히 그 말을 생각해 보다가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바보 같은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친구의 차를 끌고 나가서 일부러 사고를 내버린 겁니다. 망가진 차를 친구에게 보여주며 사과하니 친구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괜찮다더군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적극적으로 고개를 흔들며 괜찮다고 하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직 저를 걱정하는 마음밖에 없는 친구의 초조해하는 얼굴이 그제야 제 눈에 보인 겁니다. 그것은 놀랄 정도로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절대 무엇으로도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 진심으로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죽고만 싶었던 제가 흔들렸습니다. 남겨주신 답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러셨군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어요. 제가 다 감동이네요. 그 친구분 때문에라도 죽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란 고통을 죄 없는 그분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죽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글 몇 자로 하는 말이 안 와닿을 거 저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판타지는 우리 주변에 소소한 일들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잠시 듭니다.